자산의 크기가 커질수록 수익률의 화려함보다는 예기치 못한 시장의 충격으로부터 내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방어력이 투자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주가 수익 비율인 11배를 상회하여 18배까지 치솟았던 과열 국면은 우리에게 냉철한 시장 진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갈등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가격을 흔드는 거대한 거시경제의 변곡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5%를 차지하는 이란의 정세 불안은 인플레이션 방어 기제로서의 자산 배분 전략이 왜 필수적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45세 이후의 투자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시장의 하락이 아니라 확신에 찬 정보 뒤에 숨겨진 밸류에이션의 왜곡과 과도한 낙관론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이 거두고 있는 기록적인 영업이익 수치. 이면에는 사이클 산업 특유의 변동성과 글로벌 유동성의 민감함이 공존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홍춘욱 박사가 지적하듯 국가별 비교를 통한 막연한 저평가 논리는 위험하며 각국 경제의 내러티브와 역사적 밴드를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혁명이 가져올 생산성 향상은 분명한 기회이나 그 수혜가 하드웨어 제조를 넘어 실질적인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는 시점을 선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의 파고가 높아지는 시기일수록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실물 자산과 글로벌 우량 자산으로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접근은 은퇴 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협하며 자산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리밸런싱 원칙만이 장기 승리를 보장합니다. 현재의 시장 변동성을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산의 체질을 개선하고 고평가된 영역에서 저평가된 영역으로 자본을 이동시키는 재정비의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 방향성과 인건비 지표의 변화는 향후 10년의 자산 가치를 결정지을 핵심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자산가들에게 있어 현금은 단순히 보유하는 수단이 아니라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우량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옵션입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과거의 문법에서 벗어나 공급 절벽과 고소득 직장인의 수요가 집중되는 핵심 입지 위주로 초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2027년까지 예정된 수도권 공급 계획의 불확실성은 실거주 목적의 자산가들에게 시장 진입의 타이밍을 결정짓는 중대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금과 같은 안전자산은 포트폴리오의 10% 내외를 유지함으로써 테크버블이나 지정학적 위험이 현실화될 때 전체 자산의 급락을 방어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디지털 금이라는 수식어와 달리 나스닥 지수의 변동성에 수배로 반응하는 고위험 자산임을 인지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산가라면 타인의 매매 신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자산 배분 기준을 세워 시장의 소음을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단순히 종목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자산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시적 통찰력의 기초를 다져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장 환경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포트폴리오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시장의 하락을 대하는 자세에서 초보자와 숙련된 자산가의 차이는 공포에 휩쓸리느냐 아니면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대응하느냐에서 갈립니다. 홍춘욱 박사는 이번 시장의 급락이 펀더멘탈의 붕괴가 아닌 과열된 밸류에이션이 외부 충격이라는 바늘을 만나 터진 필연적인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지난 수개월간 우리 증시를 견인했던 동력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서사였으며 이는 실질적인 이익 지표보다 미래에 대한 낙관을 더 빠르게 반영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 비율이 역사적 평균인 11배를 넘어 18배까지 치솟았다는 것은 시장이 이미 내년의 성과까지 가불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지정학적 위기는 단순히 악재가 아니라 거품을 걷어내고 자산의 본질적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드는 냉혹하지만 필요한 조정의 신호탄입니다. 중동의 전운이 감돌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거론될 때 자산가들은 유가 상승의 공포보다 공급망 재편이 가져올 구조적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는 길목의 불안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자극하여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는
강력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 지정학적 위기가 단기적으로는 치명적이나 장기적 추세를 바꾸지는 못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변화하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스탠스와 실질 금리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일입니다. 특히 미국의 생산성 향상 지표가 예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인건비 상승 압박을 상쇄하며 인플레이션의 기조적 하락을 이끌 수 있는 긍정적 요인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기업의 운영 비용을 절감시키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국면에 진입한다면 이는 고금리 환경에서도 기업 이익이 방어되는 새로운 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조정을 투매의 기회가 아닌 고평가된 테마주에서 실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갖춘 우량 빅테크로 자본을 재배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홍 박사는 국장보다는 미장의 매력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며 이는 달러 자산이 가진 안전 자산으로서의 지위와 기술 패권의 우위 때문입니다. 자산의 50% 이상을 원화 자산에만 묶어두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변동성에 내 은퇴 자금 전체를 노출시키는 위험한 도박과 다름없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로 표시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시장 하락기에 환차익을 통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방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보험입니다. 특히 엔비디아나 TSMC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가치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들은 일시적 수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기록하는 천문학적인 투자 계획이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적 병목 현상이 해소되는 지점을 면밀히 관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산 배분의 핵심은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이며 이는 종목의 분산을 넘어 통화와 국가, 그리고 자산군의 분산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소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숫자에 집중해야 하며 감정이 아닌 통계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내 자산의 항로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자산별 배분 비율과 함께 인플레이션 시대에 내 자산을 지켜줄 실물 자산의 비중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차례입니다. 자산의 변동성이 극심해지는 시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정직한 지표는 가격이 아니라 그 자산이 가진 고유의 희소성과 인플레이션 전이력입니다. 홍춘욱 박사가 제시하는 자산 배분의 정석은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그리고 국채와 금이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특히 금은 나스닥 지수가 붕괴되거나 예상치 못한 테크 버블의 균열이 발생할 때 전체 자산의 하락을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역사적으로 나스닥 시장이 폭락했던 5번의 사례에서 금을 보유했던 투자자들은 자산의 급격한 훼손을 피하며 다음 기회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전체 자산의 10% 내외를 유지하는 것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 불리며 각광받고 있지만 이번 하락장에서 보여준 나스닥과의 높은 상관관계는 아직 이를 안전자산으로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진정한 안전자산은 시장이 공포에 질려 모든 위험 자산을 던질 때 역행하여 가치가 상승하거나 최소한 그 가치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장기 국채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했을 때 자본 차익과 이자 수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자산군으로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정책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확신이 확산될수록 장기 국채는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핵심 병기가 됩니다. 자산가들에게 현금 비중을 유지하라는 조언은 단순히 투자를 쉬라는 뜻이 아니라 시장에 비이성적 투매가 발생했을 때 우량주를 헐값에 살 권리를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국내 증시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대다수 업종이 인공지능 혁명의 피해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전, 석유화학, 건설 등 전통적인 산업군이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마진 축소를 경험하는 국면을 경계해야 합니다. 반면 방산이나 전력 설비와 같은 특정 분야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조류 속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입고 있는 독보적인 영역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종목을 매수하는 가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산업의 패러다임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또한 금리 동결의 장기화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신규 공급 부족이 맞물리며 서울 핵심지의 가치가 더욱 공고해지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 배제와 같은 규제 완화책이 시행되는 시기는 다주택자들에게는 포트폴리오 정리의 기회이며 무주택 자산가들에게는 진입의 창구입니다. 주택시장의 유동성이 극도로 축소된 상황에서 급매물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은 평소 준비된 현금 흐름과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에서 비롯됩니다. 자산의 규모가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중장년층 투자자일수록 세후 수익률과 자산의 영속성을 고려한 법인 전환이나 증여 전략을 병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투자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며 시장의 소음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은퇴 후의 진정한 경제적 자유가 완성됩니다. 이제 우리는 홍 박사가 강조하는 바보가 되어버린 시장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안목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련한 투자자는 시장이 환호할 때 매도 버튼에 손을 올리고 모두가 비관에 빠져 바보가 되어버린 시장에서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홍춘욱 박사가 강조하는 바보가 된 시장이란 펀더멘탈은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공포심으로 인해 내재 가치보다 훨씬 낮게 거래되는 곳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증시에서 목격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는 특정 기업의 위기라기보다 글로벌 자금의 리밸런싱과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계적 대응에 가깝습니다. 자산가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는 가격이 하락할 때 기업의 미래 수익성까지 함께 의심하며 가장 저렴한 구간에서 소중한 자산을 매도해버리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는 빅테크들의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는 결국 고성능 메모리와 파운드리의 수요 폭발로 이어지며 이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강력한 현금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설령 시장의 심리가 위축되어 주가가 일시적으로 5만 원대나 6만 원대로 회귀하더라도 기업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산 보호는 하락장에서 손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을 이용해 향후 5년 뒤의 구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홍 박사의 전략에 따르면 과열된 시장에서 확보한 수익금은 반드시 금이나 미국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여 다음 기회를 위한 실탄으로 축적되어야 합니다. 특히 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시기에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국장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더 큰 구매력을 공짜로 얻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은퇴 준비자들이 놓치는 사실은 원화 가치의 하락이 곧 내 국내 자산의 글로벌 구매력 상실을 의미하며 이를 방어하기 위한 해외 자산 배분은 필수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과열기에 진입했던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의 파고를 견디지 못하고 내놓는 급매물들이 시장의 바닥을 형성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은 역설적으로 해당 입지의 희소성을 정부가 공인해준 꼴이며 규제가 풀리는 시점에 가장 가파른 상승을 예고합니다.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해지의 중추이지만 지나치게 높은 비중은 하락장에서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홍 박사가 제안하는 리밸런싱의 미학은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에 따라 기계적으로 비중을 조절함으로써 인간 본능이 가진 고점 매수와 저점 매도의 오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분들이라면 단순한 수익률 게임을 넘어 상속세와 증여세를 고려한 자산의 명의 분산과 수익 발생 구조의 다변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혁명으로 인해 노동소득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시대에는 자본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 구축만이 노후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는 핵심 자본의 주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과열과 공포를 반복하지만 자산 배분이라는 명확한 원칙을 가진 투자자에게 변동성은 위협이 아닌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은퇴 후의 삶이 풍요로우려면 자산의 절대적인 크기보다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포트폴리오 구조를 갖추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자산 배분 모델과 각 자산군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지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산 배분이라는 원칙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시장의 저점과 고점을 맞추려는 오만이 결국 소중한 은퇴 자산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홍춘욱 박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한국 주식과 미국 국채를 반반씩 섞어 매년 리밸런싱 했을 때의 안정성은 단일 자산 투자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자산가들이 흔히 간과하는 미국 국채의 매력은 한국 증시가 위기에 처해 환율이 급등할 때 원화 기준으로 가치가 폭등하며 방패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코스피가 20% 하락하는 공포의 구간에서 달러 환율이 10% 상승한다면 미국 국채 보유자는 실질적인 자산 가치 하락을 5% 이내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야말로 밤잠을 설치지 않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상위 1%의 비밀스러운 전략입니다. 최근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채권 투자의 매력이 감소했다고 말하지만 역설적으로 현재의 높은 금리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자본 차익의 크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45세에서 65세 사이의 자산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손실의 최소화를 통한 복리의 마법을 유지하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만 기업의 이익은 물가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하며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가집니다. 다만 모든 기업이 가격 전가력을 가진 것은 아니며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글로벌 빅테크나 필수 소비재 분야의 1등 기업만이 이 파고를 넘을 수 있습니다. 홍 박사는 특히 배당이라는 현금 흐름에 주목하는데 하락장에서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배당금은 투자자의 심리를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입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우리 증시가 단순한 투기판에서 성숙한 투자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배 구조가 투명하고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들을 선별해내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자산 배분 모델에서 금의 비중을 10%로 설정하는 이유는 경제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극단적인 블랙스완 이벤트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금은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시기에 유일하게 가치를 증명하는 실물 자산의 왕입니다. 비트코인이 24시간 거래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일 때 금은 정중동의 자세로 자산의 중심을 잡아주며 포트폴리오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우리는 자산 배분을 통해 시장의 소음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정해진 날짜에 기계적으로 비중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상위 투자자의 수익률을 앞설 수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절세는 수익률보다 중요해지는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고려한 치밀한 배분 설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한 자산 승계 과정에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것은 상속 시점의 자산 가치 왜곡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자신의 자산 생태계를 관리하는 최고 경영자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과 자산군을 어떤 비율로 담아야 하는지 홍 박사가 제안하는 최적의 포트폴리오 실전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자산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시장의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오늘 내 계좌에 담긴 자산들의 치밀한 구성 비율과 그들 사이의 유기적인 조화입니다. 홍춘욱 박사가 제안하는 자산 배분의 핵심 공식은 한국 주식 30%, 미국 주식 30%, 그리고 미국 국채 40%의 안정적 비중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비율은 지난 30년간의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 검증된 가장 효율적인 위험 대비 수익률을 제공하는 자산가들의 표준 모델입니다. 한국 주식은 우리에게 익숙한 저평가, 우량주를 통해 배당과 시세 차익을 노리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성장판인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은 전 세계의 부가 모여드는 나스닥의 혁신 기업들을 담음으로써 달러화 가치 상승과 기술 패권의 열매를 동시에 향유하기 위한 필수 선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축은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국채로, 이는 단순한 채권 투자를 넘어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제어하는 브레이크입니다. 경제 위기가 닥쳐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며
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을 상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시기에는 달러로 표시된 미국 국채의 원화 환산 가치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여 자산 전체의 붕괴를 막아내는 방패가 됩니다. 자산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시장의 폭락장에서도 이러한 배분 모델을 가진 투자자는 패닉셀링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밸런싱의 마법은 1년에 한 번 혹은 반기에 한 번씩 가격이 오른 자산을 팔고 가격이 내린 자산을 기계적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완성됩니다. 비싸진 자산을 매도하여 수익을 확정하고 저렴해진 자산을 추가 매수하는 이 행위는 인간의 본능인 탐욕과 공포를 이겨내는 가장 과학적인 투자법입니다.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라면 이러한 리밸런싱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고려하여 연금저축펀드나 ISA 계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절세 계좌를 활용한 자산 배분은 실질적인 세후 수익률을 연간 1에서 2% 이상 높여주며 이는 장기 복리 효과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에게 현금 흐름은 생명선과 같으므로 전체 자산의 일부를 고배당 ETF, ETF나 리츠리트에 배정하여 매월 일정한 수입을 창출해야 합니다. 월 배당 시스템이 갖춰진 포트폴리오는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게 해주며 이는 장기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심리적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종목을 맞추는 도박사가 아니라 자산의 안정적인 우상향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어야 하며 설계도의 핵심은 언제나 분산과 균형에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급등으로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특정 종목에 쏠려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원칙에 따라 비중을 조절해야 할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시장의 환호가 클수록 수익의 일부를 챙겨 안전자산인 채권이나 금으로 옮겨두는 결단력이야말로 자산을 지키는 고수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자산 배분 모델을 실제 계좌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전 로드맵을 그려볼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각 자산군별로 추천되는 핵심 종목들과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수 타이밍 전략을 다루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완성은 무엇을 사느냐보다 어떤 종목을 어떤 가격에 내 포트폴리오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느냐는 선별의 미학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자산은 단순한 대형주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한 슈퍼을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의 고대 역폭 메모리 기술력이나 SK하이닉스의 선도적 입지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변함없는 현금 창출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수 전체에 투자하기보다는 주주 환원 정책이 명확하고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당 가치를 높이는 기업들을 골라내는 능동적인 선별이 필요합니다.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단순히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아니라 마진율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하드웨어 강자뿐만 아니라 그 인프라 위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플랫폼 경쟁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 기업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비용 상승분을 가격에 즉각 전가할 수 있는 강력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자산가들의 구매력을 지켜주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채권 자산의 경우 현재처럼 금리 상단이 제한적인 국면에서는 미국 20년 이상 장기 국채, ETF, INTLT와 같은 상품이 자본 차익의 극대화를 돕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면 채권 가격의 상승폭은 주식 못지않게 가파를 수 있으며 이는 하락장에서 전체 계좌의 수익률을 방어하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자산가들이 흔히 실수하는 추격 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포지수인 VIX가 급등하거나 주가가 이동평균선에서 크게 이격되었을 때를 매수 시점으로 잡아야 합니다. 홍춘욱 박사는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가 가장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조언하며 이를 위해 항상 포트폴리오의 10% 이상은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할 것을 권합니다. 현금은 단순한 유휴 자산이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콜옵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특히 60세 전후의 은퇴 세대라면 고성장주 위주의 구성보다는 리얼티 인컴과 같은 월 배당 리츠를 통해
주거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부동산 자산에서도 이제는 단순 시세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률이 대출 금리를 상회하는 수익형 자산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남 3구나 용산과 같은 핵심지의 오피스나 상업용 부동산은 경기 불황에도 임대 수요가 견고하여 자산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지르는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독립을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이라는 복병은 항상 우리의 수익률을 위협하므로 연간 2억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명예분산 전략은 필수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증여 한도를 활용해 장기 성장주를 미리 배분하는 것은 미래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서 자산의 파이를 키우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구체적인 종목과 자산 배분의 틀을 통해 시장의 파도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항공함을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전략들을 실천에 옮길 때 부딪히는 심리적 장벽과 이를 극복하고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마지막 관문은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계획된 시나리오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강인한 정신력에 있습니다. 45세를 넘긴 자산가들에게 시장의 급락은 단순한 자산의 감소가 아니라 평생 일궈온 삶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실존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홍춘욱 박사는 인간의 뇌가 손실의 고통을 이익의 기쁨보다 2배 이상 강하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어 하락장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앞서 세운 자산 배분 원칙과 리밸런싱 주기를 철저히 기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시장이 광기에 휩싸여 주가가 폭등할 때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포모를 이겨내는 것 또한 자산가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남들이 수익 인증을 하며 환호할 때 묵묵히 자신의 자산 배분 비중을 점검하고 오히려 과열된 비중을 덜어내어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고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부의 축적은 화려한 승전보를 울리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서 시장의 끝까지 살아남는 생존의 반복에서 이루어집니다. 은퇴 후의 경제적 자유는 숫자의 크기보다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포트폴리오를 가졌다는 심리적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미국 국채와 금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진짜 이유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폭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식 계좌가 시퍼렇게 물들었을 때 빨갛게 상승하는 채권과 금을 보는 것만으로도 투자자는 이성적인 판단을 회복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자산가들 사이의 커뮤니티에서 들려오는 확인되지 않은 고급 정보나 작전주 소문은 여러분의 자산을 파괴하는 가장 달콤한 독배임을 잊지 마십시오. 홍 박사가 권하는 가장 좋은 투자 습관 중 하나는 시장의 소음이 극에 달할 때 차트를 닫고 고전 경제학 서적이나 역사서를 읽으며 긴 호흡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며 모든 버블은 터지고 모든 공포는 지나간다는 명백한 사실을 인지할 때 비로소 시장을 관주하는 투자자의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일수록 자산 규모에 맞는 격조 있는 투자 철학을 정립하여 자녀들에게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의 운용 능력을 전수해야 합니다. 자산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법을 아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어떠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 부를 일궈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산을 받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의 파도를 넘어서서 실제 시장 데이터가 증명하는 최적의 자산 배분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며 확신을 더해볼 것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변동성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와 비중은 100%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임을 기억하십시오. 지식은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게 하지만 지혜는 시장이 어디로 흐르든 나의 자산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견고한 성벽을 구축하게 합니다. 오늘 배운 이 평범하지만 위대한 원칙들이 시간이 흘러 복리의 마법과 만날 때 여러분의 자산은 상상하지 못한 크기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전략을 종합하여 2026년 하반기 이후를 대비하는 구체적인 자산군별 대응 가이드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를 향해 가는 지금, 우리는
저금리 시대의 환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고물가와 고금리가 공존하는 뉴 노멀의 시대에 적응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목표치인 2%를 상회하며 고착화되는 국면에서는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실물 자산과 가격 전가력을 가진 기업의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홍춘욱 박사의 통찰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재의 높은 실질 금리를 향유할 수 있는 우량 채권의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의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는 대한민국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수익 구조에 직격탄이 될 수 있으므로 포트폴리오의 지정학적 분산이 절실합니다. 자산가들이 주목해야 할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내 자산 중 달러 표시 자산의 비중이 최소한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환율의 변동은 단순히 여행 경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내 전체 자산의 구매력을 보존해줄 유일한 생명줄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인공지능, AI 혁명의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실제 재무제표상에서 영업이익률의 개선으로 증명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품이 거치는 시기에는 꿈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 현금을 쌓아두는 기업이 승리하며, 이러한 기업들은 하락장에서도 강력한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방어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자산의 유동성 점검으로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는다면 일부를 유동화하여 금융자산으로 옮기는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당 소득 분리 과세 혜택이 있는 종목이나 채권형 ETF를 선별하여 절세의 실익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대목입니다. 홍 박사가 제안하는 바보가 된 시장을 찾는 안목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용기가 아니라 남들이 버린 우량한 가치를 줍는 절제된 탐욕에서 나옵니다. 지금처럼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 수출 기업들의 저평가 매력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에만 몰입하는 홈바이어스 오류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치명적인 독이 되므로 나스닥과 SP500 지수를 통한 글로벌 분산은 필수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마지막 퍼즐인 금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완충제로서 자산의 10% 내외를 실물이나 금 ETF 형태로 보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45세에서 65세 사이의 투자자에게 시간은 가장 큰 자산이자 동시에 가장 무서운 적이므로 무리한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데 집중하십시오. 자산의 규모가 수십억 대에 이른다면 이제는 어떻게 불릴 것인가, 못지않게 어떻게 잘 지키고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 설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이나 신탁 제도를 활용한 자산 관리 시스템은 예기치 못한 유동성 위기나 세무 리스크로부터 여러분의 가문을 지켜주는 성벽이 될 것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우리가 세운 자산 배분의 원칙이 확고하다면 어떤 풍랑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전략을 하나로 묶어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할 마지막 행동, 지침과 마인드셋의 정수를 공유할 차례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액션 플랜과 자산가의 품격에 걸맞은 투자 철학의 결실을 맺어보겠습니다. 자산가로서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1%의 실행력이며, 이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 삶을 대하는 철학적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한 모든 전략을 관통하는 핵심은 시장을 예측하려 들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액션 플랜은 당장 오늘 내 포트폴리오의 달러 비중을 확인하고 40% 미만이라면 즉시 달러 표시 자산으로의 교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해진 분기별 리밸런싱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고 그날의 시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규율을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 자산의 현금 흐름을 점검하는 것으로 배당과 이자 소득이 매달 내 생활의 최소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배당주 비중을 조정하십시오. 네 번째는 세무 리스크의 관리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증여세를 고려하여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산을 분산하는 절차를 전문가와 상담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에서 벗어나 시장의 본질적인 밸류에이션 밴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통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홍춘욱 박사는 투자가 결코 운의 게임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확률과
통계의 게임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자산의 붕괴를 막는 채권과 금이라는 안전판 위에서 자산의 우상향을 이끄는 혁신 기업의 과실을 따먹는 영리한 지주가 되어야 합니다. 45세에서 65세 사이의 골든타임에 세운 이 원칙들은 향후 30년 이상의 은퇴 생활을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경제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자산의 크기가 인격의 크기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자산을 다루는 태도는 그 사람의 품격과 삶을 대하는 진지함을 투영하기 마련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욱 침착해져야 하며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가치 있는 자산들을 주워 담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대한민국 자산가들의 성공적인 은퇴와 자산의 영속성을 위해 오늘 우리가 나눈 통찰들이 여러분의 계좌에서 실질적인 열매로 맺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를 넘어 자신만의 자산 제국을 건설하고 지켜나가는 현명한 통치자로서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거시경제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다면 인플레이션의 파도는 여러분을 덮치는 재앙이 아니라 더 멀리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투자는 인생과 닮아 있어 조급함은 화를 부르고 인내와 절제는 결국 달콤한 결실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자산 보호와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실전 포트폴리오 가이드는 다음 영상에서도 변함없이 차분하고 냉철한 시각으로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해안을 가진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상위 1%의 진정한 자산가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평안과 함께 우상향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논의를 마치겠습니다.